자, 원래 오늘은 진도를 안 나가고 시험을 보는 날인데 우리 지난 목요일에 진도를 끝까지 못 나갔어요. 그래서 남은 진도를 마저 나갈 거야. 설명을 할 거예요. 시작합니다. 자,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먼저 해볼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이름이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이야. 제곱근이 뭔지부터 시작을 했어. 첫 번째 제곱근이 뭐였지? 제곱근이 뭐야? 제곱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고 원래 뭐였는지 찾아가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 라고 하면 a가 x의 제곱수가 되는 거고, x는 다시, 나 방금 뭐라 그랬냐? a가 x를 제곱해서 만든 수, a는 x를 제곱한 수. 반대로 x를 물어봐요. x는 a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x는 a의 제곱근. 우리가 아는 숫자 유리수 범위에서 있으면 대답을 그냥 하면 되고, 유리수 범위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기호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해서 루트라는 기호를 배웠다. 그래서 이 루트라는 기호는 제곱근을 뜻하는 건데, 그럼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다 말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둘 다를 말하는 거고, 제곱근 a라는 건 루트 a 해서 양의 제곱근 a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건 양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양의 제곱근 a만 말을 하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을 표시할 때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 루트라는 기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인 건 아니었고, 내가 아는 유리수 범위에 없으면, 다시 해볼까? 루트 9 이런 건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하긴 했지만 얘는 3이랑 같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9의 제곱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얼마냐 하면 나는 3이요 하는 거지. 되겠어? 하지만 제곱근 5 같은 건 내가 아는 숫자 중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지, 더 이상은. 되겠어? 그래서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저런 숫자들의 정체를 알아봤더니 얘네들의 정체는 뭐하더라?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저 아이들의 정체더라. 그래서 우리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무리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면 유리수 말고 무리수라고 하는 영역이 새로 등장을 했고요. 유리수, 무리수를 싸잡아서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실수라고 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실수의 정체는 뭐냐?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수직선 위에 존재하는 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또 뭐였냐면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이어나가 볼게요.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실수의 대소관계 해서,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숫자니까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는 생각이 들지. 자, 그럼 필수에서 6번을 볼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소관계 파악을 해봐라. 해봐라. 루트 6 플러스 1하고 3하고 그럼 누가 더 큰지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수직선의 표시를 해볼까? 0, 1, 2, 3이 있어요. 3은 여기 있어. 3 여기. 됐지? 그다음 루트 6 플러스 1을 해볼 건데, 루트 6이라는 애는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낑겨있는 숫자죠. 그래서 루트 6은 2하고 3 사이의 숫자예요. 그럼 루트 6에다가 1을 더하면, 보이죠? 1을 더하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수가 만들어지지. 됐어? 3하고 4 사이에
여기 어디쯤에 루트 6 플러스 1이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너가 더 크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다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매번 수직선을 그리라고 하면 너희가 절대 안 그릴 거니까 그려야 돼. 수직선 그리는 거 자꾸 연습해.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 다른 방법도 한번 써보자 해서 자, 루트 6 플러스 1하고 3을 비교할 건데요. 자, 루트 6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3은 2에다가 1을 더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양변에 1을 빼는 거야. 부등식의 성질.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니까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부등식의 성질. 양쪽에다 1을 빼자고. 그럼 루트 6하고 2를 비교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2는 루트 4잖아.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똑같이 1을 더했을 때도 얘가 더 크겠지.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돼요? 요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다시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수직선 위에 표시해보는 거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뭐야?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라. 되겠어?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도 알려줄게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알잖아. A에서 B를 뺐어. 그런데 0이야. 무슨 뜻이야? A하고 B하고 같다는 뜻이야. 그치? 그런데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야. 누가 더 클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양수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수가 되지. 그래서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A가 더 크다는 뜻이야. 그럼 뺄셈을 했는데 음수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B가 더 크다는 뜻이야. 요렇게. 되겠어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결론. 내가 대소관계를 알아보고 싶으면 실수의 대소관계를 알아보고 싶으면 뭘 해보면 된다? 뺄셈을 해보면 된다. 결론. 꽝꽝꽝. 되겠어요? 자, 이거 뺄셈을 해볼게요. 루트 6 더하기 3의 1이야. 1에서 3을 빼볼 거다. 이렇게. 그러면 루트 6 빼기 2가 되고요. 얘는 루트 6 빼기 루트 4가 되는데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했으니까 너가 양수란 말이에요. 되겠어요? 얘네 둘을 뺐을 때 결과가 양수다. 다시 얘네 둘을 뺐을 때 결과가 양수다. 그 얘기는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다시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됐어?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을 써보자. 세 번째, 실수의 대소관계의 기본적인 방법, 핵심적인 방법이야. 두 수를 빼자. 빼서 0인지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해보면 A가 B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에 2번부터 다시 연습해볼게. 5 빼기 루트 2가 있고 4가 있어. 누가 더 큰지 알아보래. 뭘로 해볼까? 일단 수직선을 이용해볼까? 싫어? 할래. 자, 0, 1, 2, 3, 4 해서 4가 여기 있어요. 4는 여기 있고요. 그럼 얘가 어디 있는지 볼 건데 루트 2가 1과 2 사이의 숫자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를 하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숫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거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해봐. 잠깐 멈춰놓고 계속 해봐. 이거 연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를 더해요. 전부 다 5를 더한다. 5를 더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있는 장소 여기다. 5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 거냐? 얘가 더 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수직선으로 푼 거야. 두 번째.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해결을 해볼 수도 있지
있지 않겠냐. 이제 부등호가 뭐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다. 그럼 내가 양쪽에 4를 빼볼게요. 양쪽에 5를 빼보자. 5를. 얘가 혼자 있게 만들자. 양쪽에 5를 빼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루트 2하고 1 이렇게 되죠. 되겠어? 이때 얘네 둘 중에서는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양쪽에 5를 더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지.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4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다시 세 번째.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뺄셈을 해볼 겁니다. 5 마이너스 루트 2에서 4를 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는 5 빼기 루트 2 빼기 4. 5에서 4는 뺄 수 있잖아. 그러면 1 빼기 루트 2야. 자, 1하고 루트 2하고 누가 더 커? 루트 2가 더 크지. 그럼 작은 거 빼기 큰 거 했으니까 얘는 부호가 뭐야? 음수. 그죠? 너는 음수구나. 내가 너네 둘을 뺐는데 음수가 된다는 건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더 크다는 뜻이다.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지. 됩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유제 8번을 볼 거예요. 유제 8번 ABC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A는 2 마이너스 루트 7, B는 2 마이너스 루트 6, C는 마이너스 1. 됐어? 선생님은 주로 수직선을 나타내요. 좋아해, 수직선을 나타내는 거. 하지만 학교 시험 문제는 수직선을 나타내라고는 잘 안 나와요. 그럼 나는 그걸 왜 좋아하냐면 명확해서. 나는 명확하게 답이 잘 나오는 게 좋거든. 명확하고 빠르고.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게 짱이잖아. 그지? 그래서 좋아하는데 학교 시험에는 왜 잘 안 나오냐면 너네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검사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라는 건 너희가 이걸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뺄셈을 해서 푸는 게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 뺄셈을 해서 결과를 알아내는 걸 제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뺄셈으로 풀 거예요. 자, ABC 대상이 3개야. 그지? 이 3마리가 서로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A 빼기 B를 해볼 거고 B 빼기 C도 해볼 거고 C 빼기 A도 해볼 거야. 3마리잖아. 3마리니까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고 요렇게 빼보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해가지고 관계를 다 알아내는 거지. 빼볼게? 나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오늘. 자, A에서 B를 빼봅시다.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7에서 2 마이너스 루트 6을 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그럼 2 마이너스 2는 없어지겠지. 없어지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데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뒤에 거가 더 크네. 그러면 이걸 뺄셈을 하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B를 한 결과가 음수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누가 더 크다? 뒤에 거가 더 크다. 그래서 결론이 여기서 A보다 B가 더 크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야. 이번에는 B 빼기 C를 해볼게요. 2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1.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1 해서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요. 3을 루트 안에 집어넣어 보면 루트 9가 되니까 루트 9 빼기 루트 6. 앞에 거가 더 크고 뺄셈을 하면 양수. 그래서 B하고 C 중에서는 B가 더 크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 보니까 지금은 B가 제일 크네, 그지? 마지막으로 A하고 C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뺍니다. 2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1.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1 해서 3 마이너스 루트 7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7 앞에 거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 그러니까 C하고 A 중에서 C가 더 크다. 이렇게.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종합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됐어요? 대소관계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뺄셈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서술형인 경우에는 무조건 뺄셈으로 푸셔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23페이지 가세요. 자, 제목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렇게 돼 있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단어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선생님이 지금 정수 부분이 뭔지 소수 부분이 뭔지 아무 설명도 안 했어. 하지만 너희가 단어를 보자마자 이게 이제 한국말이니까 저걸 보면서 대충 이런 거겠지?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 해볼까? 3.54라는 숫자가 있어. 어떤 숫자가 3.54야. 이 사이에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얼마야? 3. 그치? 잘했어. 그럼 소수 부분은 얼마야? 0.54. 0.54. 그렇지. 이게 소수 부분이야. 됐어요? 그래, 이거야. 한 번 더 해볼게요. 2.76 이런 애가 있어? 정수 부분이 얼마게? 2. 그렇지. 소수 부분이 얼마야? 0.76. 그렇지. 잘했어. 맞아. 그런 걸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 그런 걸 소수 부분이라고 해.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마이너스 1.3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1? 그럼 소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0.3?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이면 좋겠지, 그지? 땡! 틀렸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너희가 이거 글자를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는 맞췄단 말이야. 잘했어요. 그런데 직관적인 판단이 한계가 있다고. 여기선 지금 틀렸잖아. 됐어? 그러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정수 부분은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잘 봐. 어떤 수 x가 있을 때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할 거예요. 어렵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잠깐 기다려봐. 다시. 정수 부분은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정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수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소수 부분. 어떤 수에 속한 것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부분을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1보다 작은 건 알겠지? 그런데 너희가 놓친 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음수는 안 된다는 거지. 방금 마이너스 1.3에서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0.3이 소수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얘는 음수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에 맞지 않아요. 그지? 그럼 양수인 소수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 역시 수직선이 도울 것이다. 수직선은 좋은 것이야. 그려볼게. 수직선. 아, 좋아. 신나. 3.54 해볼게요. 여기 0, 1, 2, 더 가자. 3, 4 했어. 그럼 3.54는 여기쯤 있다. 여기 이렇게 요쯤에 3.54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3 더하기 0.54 이렇게 했을 때 요 3 얘가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3에서부터 조금 삐져나온 부분. 선생님이 조금 삐져나온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어. 이게 정수만큼 이렇게 한 칸 하고 툭 온 게 아니라 한 칸이 되지 못하게 살짝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지. 그 양만큼은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요게 얼마큼이냐면 0.54 요게 0.54잖아. 요만큼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됐어? 다시 얘도 봐. 2.76 해서 2.76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2.76이 여기쯤 있다고 치자. 여기에 2.76이 있다 라고 하면 2.76은 2 더하기 0.76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요만큼 삐져나온 거, 얼마큼 삐져나온 거야? 야, 얼마큼 삐져나온 거야? 0.76만큼 삐져나온 거지. 이 요만큼 삐져나온 요 부분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얘를 3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으로 얼마큼 갔는지 하지 않았지. 자,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마큼 왔는지만 했다고. 왜? 소수 부분의 정의가 양수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얘가 음수가 아니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럼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얘도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자, 마이너스 1.3은 어디쯤 있느냐? 여기쯤 있어, 여기. 마이너스 1.3.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1을 기준으로 0.3만큼 왼쪽으로 갔다 해서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잖아. 그런데 소수 부분은 저쪽으로 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절로 가면 안 돼. 1로 와야 된다고.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와야겠어? 얘랑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얘랑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얘를 기준으로. 되겠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요만큼 온 게 얼만큼이냐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0.3만큼 절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는 0.7만큼 올라와 줘야 되겠죠. 되겠어요? 이랬을 때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0.7만큼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그럼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해보자면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했잖아요? 자, 3.54가 여기 있어. 얘를 넘으면 안 돼. 다시. 넘으면 안 돼. 넘지 않는. 그러면 저쪽에서 생각하는 거지. 이 동네가 아니라 저 동네야. 저쪽 동네를 봤을 때 넘지 않는 정수들 중에서 최대 정수, 제일 가까이 있는 거. 3. 되겠어? 다시. 얘를 기준으로 마찬가지. 얘를 기준으로 넘으면 안 돼. 넘지 않는. 저쪽 동네에 있어야겠지. 저 동네에 있는 것 중에서 최대 정수 2. 다시. 마이너스 1.3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넘으면 안 돼. 자, 마이너스 1은 얘를 넘었잖아 지금. 얘보다 크지?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넘지 않는 저쪽 동네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저쪽 동네에 있는 애 중에 얘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라고 해줘야 되고 소수 부분 역시 마이너스 0.3이 아니고 플러스 0.7이라고 해줘야 된다고요. 됩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정수 부분이 뭐라고?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소수 부분은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다시 연습을 해봅시다. 2.45 했어. 정수 부분 2, 소수 부분 0.45. 0.53 했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정수 부분 0, 소수 부분 0.54. 됐어? 마이너스 0.4. 자, 마이너스 0.4 생각해. 여기 0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0.4 했어. 정수 부분 뭘로 해? 마이너스 1로 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0.6만큼 갔다. 이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수직선 상에서.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마이너스 2.7까지만 해보자. 마이너스 2.7.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 마이너스 2.7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0.3만큼. 됐어? 이런 걸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죠? 교재에 없어요.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음수 부분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아. 그런데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숙명여중에서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시험지가 이렇게 있을 때 시험지 맨 위에다가 써줬어. 소수 부분이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렇게 다 써주고 문제를 냈거든? 근데 애들이 다 틀렸어. 신기하지? 문제도 다 가르쳐 줬는데 왜 틀리는 거야? 문제를 안 읽었겠지.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우리 이거 할 거거든. 자, 루트 3이 있어. 루트 3의 정수 부분과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알아볼 거야. 호호. 자, 루트 3은 어디쯤 있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야. 루트 3은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어. 되겠어?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 낀겨 있네요. 그럼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은 1인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요만큼, 이 삐져나온, 요만큼 삐져나온 요 부분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얼마큼인지 말해봐. 얼마야?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루트 3이 1. 얼마 얼마니까 소수 부분은 0. 얼마 얼마예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이쿠,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이건 부정확하잖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얘들아 수학이에요. 수학은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를 좋아해. 이런 거 수학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래서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자 이거지. 자, 루트 3이라고 하는 애는 정수 부분이 1이고 정수 부분에다가 소수 부분을 더해서 루트 3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그냥 1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소수 부분은 뭐라고 하면 좋겠냐면 얘만 이항해서 루트 3에서 1 뺀 거야.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네. 얼마인지 모른다고? 얼마인지 몰라. 내가 얼마인지 알자고 하지 않았잖아. 얼마인지 알자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지. 명확한 표현이 됐죠. 얼마인지 내가 모르는 거지. 나만 몰라. 아니 나 말고 너네. 내가 모르는 거지. 표현은 명확하죠. 그지? 얼마인지는 나중 문제야. 필요할 때 구하면 돼. 뒤에 표 보고 찾아도 되잖아. 됐어? 다만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요? 다시 그럼 루트 5를 해볼게요. 루트 5. 루트 5는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어서 2와 3 사이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은 얼마라고 할 거야? 그렇지. 정수 부분은 2다라고 할 거지. 그럼 소수 부분은 뭐라고 할 거야? 뭐 빼기 뭐 해야 될지 헷갈리지? 자,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다시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다시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네, 나의 원래 값이 있을 거야. 나의 정수 부분, 나의 소수 부분이잖아. 일단 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 그럼 나에서 소수 부분을 빼면 뭐만 남겠어? 정수 부분이 남겠지. 되겠어? 다시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주어진 숫자에서 뭘 뺀다고? 정수 부분을 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루트 17 같은 거 해볼까요? 루트 17? 얘는 루트 16보다는 크고 루트 25보다는 작아요. 됐어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더라. 그래서 얘의 정수 부분을 물어봐. 뭐라고 할 거야? 정수 부분은 4요. 소수 부분은 뭐라고 할 거야? 주어진 숫자에서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표현 방법 아셔야 돼요. 필수 예제 7번 봅니다. 필수 예제 7번. 필수 예제 7번. 다음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구하시오 했는데 2번 볼게요. 2번. 루트 1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눠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루트 10이라고 하는 녀석은 3과 4 사이에 낑겨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3이다 하시면 되고요. 소수 부분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라. 이렇게. 되겠죠? 예, 필수 예제 8번 봅니다. 8번. 다음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구하시오. 나도 좀 보라고. 다시 필수 예제 8번이에요. 1번 2 플러스 루트 3
다음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여기 2 있다고 정수 부분 2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얘가 수직선상에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루트 3은 1과 2 사이의 숫자야. 맞지? 거기에 2를 더했어. 그럼 2를 더하면 3, 2를 더하면 4. 됐어? 얘는 3과 4 사이의 숫자야. 그러니 정수 부분은 얼마다? 3이다. 소수 부분은 뭐라고 해야 돼?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고 이렇게. 됐죠? 제발 배운 대로 하자고.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보이죠?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 요거 2번 해봅시다. 8번에 2번 여기다 쓰면 보이나? 자,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볼게요. 일단 루트 2는 1과 2 사이의 숫자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요. 그럼 다 5를 더해줘야 얘가 만들어지겠지? 5를 더해요. 그러면 3, 5 더해요. 4. 아, 너는 3과 4 사이의 숫자구나. 그럼 너의 정수 부분은 그렇지 3이고 너의 소수 부분은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더라. 뺄셈을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 설명을 일단 다 했어요. 다 했고 오늘 숙제는 잘 들어봐. 네. 개념표는 27페이지까지 빠짐없이 다 푸셔야 되고요. 빈 문제 없이. 우리가 숙제 냈던 것 중에 몇 개 빼트린 거 있었지 지난 시간에. 그거 다 풀으라고. 그리고 틀린 거 오답도 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21쪽까지. 파워는 21쪽까지 푸시면 돼요. 되겠어? 계획표랑 아마 똑같을 건데 모르는 거 있을 거야. 당연히 있을 거고 숙제를 할 때 요거 오늘 배운 거 연습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 테스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지는 숙제를 해서 연습을 다 한 다음에 푸시기를 권합니다. 되겠어요? 거기 오늘 배운 것도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연습 안 하고 바로 문제를 풀면 아마 다 틀릴걸? 어려울지도 몰라. 그래서 배운 거 연습 잘 하시고 그리고 시험지도 풀어서 오늘이 화요일이지? 목요일에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 필요하면 첨삭해서 보내줄게요. 됐어요? 숙제가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 모르겠는 사람은 영상 반복해서 보면서 잘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수고했어. 안녕.